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론 챕터 20의 포스트모더니즘 내용을 소개할 사회학과 김동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돈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신화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1984년에 라이커 버진이라는 곡에서는 섹시한 팝의 여왕 역할을 맡았습니다. 2005년에 헝업에서는 1970년대 디스코로 돌아가 댄스 스튜디오 안에서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공연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마돈나는 여러 곡들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미움도 받으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는 우리가 진짜 마돈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봤습니다. 따라서 마돈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징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미디어와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텔레비전, 영화, 예술, 광고, 뮤직비디오, 건축 양식 등 다양한 문화적 형태에 관하여 논의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사회적 환경, 정치학, 경제학, 역사,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까지 설명하는 매우 큰 범위의 이론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봉자들도 정의를 여겨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반적인 개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물의 외면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디어 포화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지의 폭격을 받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의 진짜 세상을 대신하여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드리아드는 실제의 손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념은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인 네오가 살던 세상은 사실 진짜 세상이 아닌 이미지, 즉 시뮬라크르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실제 세상으로 가기 위해 싸우는데요. 영화 내용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뮬라시온과 시뮬라크르 개념을 만든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 보드리아르는 매트릭스 역시 자신의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뮬라시온과 시뮬라크르는 어떤 개념일까요? 시뮬라크르는 순간적으로 생성되었다 사라지는 우주의 모든 사건 또는 자기동일성이 없는 복제를 가리키는 철학 개념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물체는 실제이며 벽에 비춰지는 그림자는 시뮬라크르, 그리고 이러한 그림자를 만드는 과정은 시뮬라시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뮬라시옹의 과정에서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사본이 원본을 대체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디어는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사이의 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두 개념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북 리딩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보드리아르의 저서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 안의 글, 미디어 속의 의미의 뇌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와 의미 간의 관계에 대해 보드리아르는 세 가지의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의미를 생산한다. 하지만 모든 수용원에서의 의미의 심각한 손실을 만회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셰논의 가설로 불리우는 정보는 의미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작자의 모델로 외부의 의미와 그리고 그 의미의 순환을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라는 두 번째 가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반대되는 정보 사이에는 엄격하고 필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즉 정보가 의미 혹은 의미 작용을 직접적으로 파괴 또는 중화시킨다는 가설입니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사회화는 미디어 메시지에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가에 따라 특정이 되고 미디어에 덜 노출되어진 사람은 사회화가 적게 되었거나 반사회화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즉, 사회화는 정보에 의해 촉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사소통 역시 정보에 의해 의미가 생성되고 사회화가 촉진됩니다. 이러한 통념을 반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는 자신의 의미를 파괴한다. 그리고 정보는 커뮤니케이션과 사회화를 파괴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드리아르는 정보의 성격이 의사소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하는 신용만 하고 또한 의미를 생산하는 신용을 하면서 소진되어 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령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체가 어떠한 이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취합하면서 객관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작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 조작된 인터뷰, 그리고 조작된 청중,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의 참여를 통해 유령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면 유령 콘텐츠가 정보를 점령해버릴 것이고 시뮬라시용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을 하듯이 연극하면서 정보와 대중매체는 사회성을 파괴하게 됩니다. 의미와 사회성을 분해하면서 정보가 지향하는 바는 혁신이 아닌 전체 엔트로피입니다. 미디어는 사회화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대중사회의 붕괴를 가져오는 생산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의미의 세파의 거시적인 확대이며 맥루한의 The Medium is the Message 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의미의 모든 콘텐츠들은 매체의 가장 지배적인 형식으로 흡수되어진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어떤 콘텐츠든 간에 오직 미디어만이 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 사건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사건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사건으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드리아르는 맥루한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공식은 시뮬라시용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맥루한과 다르게 보드리아르는 극한의 상황이 달했을 때 미디어가 콘텐츠, 메시지,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 미디어 자신을 스스로 제거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미디어를 결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중개자로서 정의를 해주는 것은 매체로부터 신뢰성을 부여받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없다면 미디어는 우리의 판단과 가치의 시스템에서 결정 내릴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격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디어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드리아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미디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떤 실제에서 다른 실제로, 현실의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매개해주는 장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용물에서도 그러하며 형식에서도 그러하다. 이는 네파가 의미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미디어와 권력 그리고 대중의 사이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미디어는 의미를 중화시키고 틀에 박히지 않은 대중을 만든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중은 미디어가 생산한 메시지를 지시하고 통합하여 미디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로부터 보드리아르는 기존의 연구에서 미디어를 응답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에 되돌릴 수 없는 모델의 기관이라고 평가하였으나 미디어가 초래하는 응답 부재가 권력의 전략이 아닌 권력에 저항하는 대중들의 대항 전략으로 이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드리아르는 대중매체는 대중 조작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권력의 편인가, 아니면 의미를 청산하고 의미에 폭력을 가하고 대중을 매혹시키는 측면에서 볼 때 대중의 편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미디어는 정치적인 목적의 테러리즘을 도덕적으로 정지하는 전달 수단이지만 동시에 미디어는 테러 행위에 대해 잔인한 미혹을 전파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도 테러리스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예시로 보드리아르는 루프트한자 181편 납치 사건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테러리즘의 나쁜 점을 전달하고 있지만 동시에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는 의미와 대항 의미를 동시에 운반한다. 미디어는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조작하며 그 무엇도 이 과정을 통제할 수 없다. 즉, 미디어는 메비우스의 띵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어느 것도 통제할 수 없이 모든 방향으로 조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뮬라시옹의 논리를 인정하게 되면 대안과 해결 측에서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판단과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드리아르는 오늘날의 미디어가 엄청난 말과 의미를 생산해내기에 이에 적절한 전략은 저항은 말을 거부하고 의미를 거부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응답 없는 의사소통 혹은 대중의 무응답은 침묵에 의한 도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